안녕하십니까. 단기과열 완화장치 단기과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기과열 완화장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 매매 및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 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내용이 바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3거래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또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10거래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종목을 살펴보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의 기준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차로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단기과열 기본 조건은 옆에 적어 놨는데요. 주가가 40일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하고 회전율이 40일 평균보다 500% 이상 상승하고 변동성이 40일 평균보다 50% 이상 상승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첫 번째로 충족하는 날이 단기과열 기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 2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2차로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즉 1차에서 충족시켰던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한번 충족을 하게 되면은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발생되게 됩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뜬 다음 날이 예고일이 되는데요.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세 번째로 단기과열 종목 기본 조건을 3개 모두를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날 장 마감 이후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공시가 뜨게 됩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10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 3일째 되는 날, 즉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이죠.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에 그날의 종가가 20% 이상 상승했느냐, 즉 세 번째로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해서 단기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발생된 날의 종가보다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의 종가가 20% 이상 상승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면은 해제되게 됩니다. 단 해제 공시는 따로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의 종가가 20% 이상 상승했다면은 단기과열 종목 지정 연장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 연장 공시가 발생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연장 공시가 발생된 종목은 총 6일 동안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장 공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상승률 조건입니다. 종가가 40일 종가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해야 되고요. 또 오늘의 종가가 전일의 종가보다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회전율 조건은 최근 2일 평균 거래 회전율이 직전 40일 평균 거래 회전율보다 500%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또 주가 변동성 조건은 최근 2일 주가 평균 변동성이 직전 40일 평균 주가 변동성보다 50% 이상 상승해야 됩니다. 일간 거래 회전율은 거래 대금을 종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요. 일간 주가 변동성은 고가와 저가의 폭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으로 나누어서 일간 주가 변동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이 단기과열 기준일이 됩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과열 기준일 다음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단기과열 기본 조건 3개를 모두 재만족하고, 두 번째로 단기과열 기본 조건을 만족을 한 경우죠. 또 당일 종가가 단기과열 기준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 경우에 장 종료 후
대략적으로 4시부터 6시 사이쯤에 공시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공시 제목은 예고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위 조건 만족일 다음 거래일, 위 조건을 만족한 날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발생이 되는데요. 공시가 발생된 다음 거래일이 단기 과열 종목 예고일이 됩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종목을 보시면은 현재가 창에 예라고 약어로 표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거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고 표시가 돼서 나타납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과열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단기 과열 기본 조건 3개를 모두 재만족하고, 즉 세 번째로 단기 과열 기본 조건을 만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종가가 단기 과열 예고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예고일 전일은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발생된 날입니다. 그날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되는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대략 4시부터 6시 사이에 공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공시 제목은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라고 발생되게 됩니다. 또 위 조건을 만족한 날, 공시일이죠. 공시일 다음 날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일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일로부터 3거래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사이에 단일가 매매 시간이죠. 이때는 체결 주기가 일반적인 경우는 10분인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도 30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중인 상태라면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현재가 창을 보시면은 약어로 과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단기 과열 지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해제 또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가 매매 3일째 날,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는 날이죠. 단일가 매매 3일째 날의 다음 거래일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을 해제함. 그런데 단일가 매매 3일째 날의 종가가 단기 과열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단일가 매매 연장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되는데요. 대략 4시부터 6시 사이에 공시가 발생이 됩니다. 공시 제목은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연장이라고 공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 연장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1번 시점에서 이 종목은 단기 과열 기본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주가가 40일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또 주가 회전율이 40일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하고, 변동성이 40일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는 어떤 공시가 발생되지도 않고요. 어떤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건을 만족한 날, 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일 다음 날, 2번 시점이 되겠죠. 기준일 다음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한번 단기 과열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날 바로 단기 과열 기본 조건을 두 번째로 충족을 하면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 제목을 보면은 예고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2번 시점에서 장 마감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고 공시가 뜬 다음 날, 그러니까 3번 시점이죠. 예고일.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세 번째로 단기 과열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지정 공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날에 단기 과열 기본 조건을 세 번째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라는 공시가 세 번째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점에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공시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정일이죠. 공시일 다음 날, 지정일로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시점이 이제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이날 종가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공시된 날에 이날 종가보다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연장이라는 연장 공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 공시가 발생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연장 공시가 발생되면 총 6일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리 종목 또는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유통 주식 수가 보통주 총수의 5% 미만 또는 30만 주 미만. 두 번째는 자본 감소, 주식 병합 또는 회생 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재개된 종목. 세 번째는 종류 주식이 관리 종목이거나 종류 주식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 주 미만인 종목. 네 번째는 주식 분산 기준에 미달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는 종류 주식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 주 미만인 종목. 종류 주식은 우선주나 후배주, 혼합주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선주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 주 미만인 종목. 이 경우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80, 9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일반 종목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단계별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었어야 되는데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3가지 조건, 주가 조건, 회전율 조건, 변동성 조건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는 게 됩니다. 또 단일가 매매 일수는 일반 종목은 3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10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공시 제목은 일반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라고 공시가 발생되고요. 반면에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3거래일이 아니고 10거래일이기 때문에 10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라고 공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 연장의 경우에도 일반 종목은 3일간 연장되는데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10일 동안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거나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공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3년간의 데이터로 조사를 해봤고요. 먼저 일반 종목 중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는 건수는 108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346건이었고요. 예고 대비로는 31.9%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되는 건수는 30건이었습니다. 346종목 중에서 30건, 비율은 8.7%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20% 이상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는 건수가 172건이었고요.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채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172건 중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90건이었는데요. 예고 대비로는 52%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일반 종목보다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기본 조건 3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높게 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90종목 중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되는 건수는 10건이었습니다. 지정 대비로는 11.1% 비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종목만 보면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고 나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10종목 중에 3종목 정도가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20% 이상 상승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되는 경우는 10종목 중에 1종목 정도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계가 높아질수록 추가로 상승하는 확률은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2년 동안 일반 종목 중에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이 발생된 종목들을 적어 봤습니다. 총 12종목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종목의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타원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 공시가 발생된 시점입니다. 아래는 단기 과열과 관련된 공시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연두색 막대 그래프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녹색 막대 그래프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발생된 시점이고요. 또 진한 녹색은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 공시가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빈 막대 그래프는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을 표시를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공시가 발생된 날에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연장 공시가 발생된 날에 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공시 하루 전에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도 연장 공시가 발생된 바로 전전날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연장 공시가 발생되고 나서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 추가로 좀 상승을 하다가 단일가 매매가 끝나면서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리브로우 같은 경우에도 단일가 매매 연장 공시가 발생되는 날에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미스터 블루도 단일가 매매 연장 공시 발생 전날에 고점을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일제지는 단일가 매매 연장 공시가 발생되고 나서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 이틀간 추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남선 알미늄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도 연장 공시가 발생되고 나서 이틀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내화는 연장이 발생되는 이 시점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PSMC도 종가상으로는 연장이 발생되는 날에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발생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약간 상승하지만은 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연장 공시가 발생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연장 공시가 발생된 이후에 대부분은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장 공시 시점이 고점이 됐거나 또는 연장 공시가 발생되고 나서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뽑을 때 연장 공시가 발생된 종목들만 골라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 추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공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이후에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기 과열 종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